이제 상태 변화 열 에너지 이제 거의 설명 다 끝나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의 원리 있죠. 여기서 서술형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서 이거는 좀 자세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냉장고 원리 볼게요. 압축기에는 그 우리가 냉매가 이 압축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냉매라는 거는 냉장고를 차갑게 해주는 걸 냉매라고 하는데 압축기 안에 들어있던 냉매가 빠져나와요. 그러면 얘가 이제 빠져나오면 기체 상태로 빠져나오거든요. 이 기체 상태의 냉매가 엄청난 압력을 가지고 있는 응축기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기체가 뭐가 되냐면 기체 냉매가 액체로 액화하면서 무슨 열을 방출할까요? 그렇죠. 앞에서 배우셨죠? 액화열을 방출해요. 그래서 냉장고 뒤쪽에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응축기는 주로 냉장고 바깥쪽으로 설치해야 돼요. 좀 밖으로 빼야 돼요. 그러면 이때 이제 응축기를 지나면서 기체가 뭘로 바뀌었냐면 액체로 바뀌었죠. 이 액체가 증발기로 들어가거든요. 증발기를 냉각기라고도 하는데 이 증발기로 들어가면 액체 냉매가 다시 기체로 기화되면서 무슨 열을 방출하냐면요. 미안합니다. 무슨 열을 흡수하냐면 여기에 흡수하는 열은 기화열이에요.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냉장고 속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증발기는 주로 냉장고 좀 더 안쪽에 설치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뭐가 포인트냐면 시험 문제에서 응축기가 나오면 액화열 방출이구나. 그 다음에 증발기가 나오면 증발이잖아요. 기화열 뭐구나. 흡수구나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팀 난방은 냉장고 원리랑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보일러실에서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인다는 거는 물이 기화됐죠. 그러면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보일러 내부 온도는 내려가요. 보일러실은 춥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방 안이거든요. 방 안에 방열기라는 게 있어요. 이름을 잘 보세요. 방열기죠. 열을 방출합니다. 왜냐면 보일러실에서 이제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서 방열기로 들어와요. 그럼 방열기에서는 이 기체 수증기가 다시 물로 액화하면서 이 방열기가 열을 방출합니다. 무슨 열 방출? 그렇죠. 액화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높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가열 냉각 곡선을 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문제에서 고체를 가열했다. 그럼 여기가 고체가 되고요. 항상 여기 수평한 구간은 이렇게 물질이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여러분이 이 구간별로 어떤 상태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두셔야 되고 시험에서 예전에는 서술형으로 되게 잘 나왔거든요. 뭐가 잘 나왔냐면 어째서 여기 온도 지금 안 올라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온도가 왜 일정하냐고 물어봐요. 이때 온도가 일정한 이 부분의 온도를 우리가 녹는 점이라고 부르고요. 이 녹는 점은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이 녹는 점은 물질의 어는 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평한 구간이 왜 나타나냐고 물어보면 녹는 점에서는 흡수한 열 에너지가 즉 고체를 액체로 융해하는 데 쓰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다시 설명하면 상태 변화하는 데 열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또는 분자 간의 인력을 끊어줘야 돼요. 고체가 액체로 되려면 분자 간의 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잡아당기는 힘. 그 분자 간의 인력을 짧게 쓸게요. 끊는데 뭐를 사용한다고요? 열을 사용해요. 그러면 저 위의 구간도 마찬가지겠죠. 저 위의 구간도 액체가 기체로 되면서 즉 기화하는데 열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요. 이때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분자 간에 무엇을 끊어야 된다? 인력을 끊어야 되죠. 반대로 이제 냉각입니다. 냉각할 때는 온도가 내려가죠. 기체, 액체, 고체예요. 그런데 항상 쌤이 이런 수평한 구간은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렇죠.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게 고체 물질의 가열 냉각 곡선이에요. 앞에 고체라고 하면 여기가 고체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고체 항상 수평한 구간은 두 가지. 고체, 액체. 근데 온도가 다시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 낮아지고 있으면 다시 액체, 고체가 돼요. 구간별로 여러분 이거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BC 구간의 온도 있죠.
이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어는 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물체의 녹는 점과 어는 점 어떻다? 같다는 거죠.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얘들아 온도에 따른 물질의 상태를 설명할 텐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교재 문제 풀이할 때 어떤 문제가 이것에 해당되는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떤 물질의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온도, 그러니까 이 물질의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있을 때 지금 현재 온도가 이 물질의 녹는 점보다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그 물질은 못 녹을 테니까 무슨 상태로 존재하냐면 고체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 온도에서는 이 물질은 액체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물질의 끓는 점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는 기체로 존재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요.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A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 A라는 물질에 녹는 점이 있고요. 그냥 녹이라고, 이게 녹자입니다. 그 다음에 끓는 점이 있는데 이 A라는 물질은 녹는 점이 영하 10도고요. 끓는 점이 선생님이 50도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상온에서 방금 쌤이 뭐라 그랬냐면 방금 상온이라 그랬죠. 상온이라는 거는 높은 온도가 아니에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상온은 굉장히 높은 온도인 줄 알거든요. 상온이라는 게 보통 몇 도씨 온도냐면 상온은 한 20에서 25도씨의 온도입니다. 평상시 온도. 그러면 25도씨에서 잘 보세요. 25도씨에서 A라는 물질은 녹겠죠. 25도가 더 높으니까 일단 녹아요. 하지만 뭐 할 수는 없는 온도예요. 요 25도는 끓을 수는 없는 온도예요. 끓는 점보다는 낮으니까. 그럼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녹는 점보다는 이 온도가 높은데 끓는 점보다는 낮아요. 즉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그 온도가 포함되면 이 A라는 물질은 25도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하냐면 액체 상태로 존재해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B라는 물질이 있어요. B라는 물질은 녹는 점이 예를 들어서 300도예요. 여기 녹이라고 그냥 쓸게요. 녹는 점이 300도고 그 다음에 끓는 점이 1000도래요. 1000도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B라는 물질은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요? 그럼 상온이 25도죠. 25도는 이 녹는 점보다도 더 낮은 온도란 말이죠. 그럼 25도 즉 상온에서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이 B라는 물질은 그렇죠.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